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구독자님께서 이 니오에 관심이 있으셔서 간만에 니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니오는 이제 배터리 수압을 하는 중국의 전기차죠. 중국에서만 팝니다. 나름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는 중국에서 팝니다. 근데 이번에 판매량이 나왔는데 7월달 판매량이 나왔는데 좀 깎이긴 했더라고. 이걸 깎였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근데 여튼 좀 깎이긴 깎였습니다. 기사 타이틀이 원인이 테슬라라는 거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의 그런 가격 하락, 차량 가격을 인하했죠. 그리고 스탠다드 레인지를 모델 Y, LFP를 탑재한 스탠다드 레인지를 출시한다라든지 공격적인 가격 하락 정책을 통해서 지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게 니오한테 영향이 있어서 니오가 생각보다 못 팔았다라는 거죠.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찔끔 감소해서 좀 과대로 얘기한 게 아닌가, 좀 과장돼서 얘기한 게 아니야. 근데 샤오팽이나 리오토에 비하면 상승폭이, 이게 이 회사들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요 기간 동안 지금 보시면 5월달에서 6월, 7월 가면서 많은 양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 니오는 이제 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여서 확실히 테슬라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를 고려하면. 그렇지만 뭐 줄은 양은 지금 8,000대 거의 팔다가 한 7,000대로 주저앉은 거거든요. 그 정도를 가지고는 뭐 심각하게 얘기할 수 있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종합적인 걸 보면 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이 중국 얘기라서, 그리고 이렇게 중국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모델 2 25,000불짜리 컴팩 해치백 스타일의 차가 뭐 이제 벌써 만들었다,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프로토타입이야 언제든지 금방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요. 테슬라 능력을 고려한다라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은 한데, 제가 어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너무 미국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이게 미국에는 일찍 나올 차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의 저런 경쟁 심화와 뭐 정치적인 면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중국에서의 입지를 스스로 조금 깎으면은 아무래도 유럽 쪽을 더 고려해야 되니까, 이런 모델들을 또 조기에 그런 걸 생각해보면 투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그렇지만 제가 워낙 미국 쪽에 바이어스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높게 보진 않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제가 요런 빼먹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요 니오라는 회사를 보면서 미국에서 니오를 어떻게 생각하냐, 최근에 이 로빈후드라고, 저도 이걸 씁니다. 계속 여전히 이 주식 거래 앱입니다. 수수료가 없죠. 이걸 쓰게 되면 최초에 수수료 없이 거래를 하게 해준 이 브로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고, 유명한데 이제 최근에 이게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가격이 밀리다가 보니까 가격이 미쳤더라고요. 요 짧은 시간 안에 벌써, 그리고 8% 빠졌을 때 사셨으면 꽤 많은 벌써 이익을 보고 있죠. 지금 5일 요 상장 기간 벌써 30% 가까이 올랐으니까, 좀 밑에 빠졌다 올라간 거 생각하면 그 빠진 포인트에서 샀으면 요 짧은 기간에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로빈후드가 말이 많거든요. 최근에 제가 좀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제 로빈후드에 이제 체킹 어카운트가 해킹 당해가지고 돈이 인출됐습니다. 멕시코에서. 기가 막힐 노릇이죠. 로빈후드는 좀 말이 많습니다. 그 게임스탑 버튼 없앤 문제도 있고, 그 조사받고 있죠. 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좀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특히 이런 레딧이나 월스트리트에서는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지만 쓰는 이유는 역대급으로 편합니다. 다른 앱들도 다 씁니다. 저는 계좌가 또 따로 있습니다. 다 이제 한번 써볼 겸 해서 다 써보기도 하고, 거기도 이제 돈이 들어가 있긴 한데,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돈을 빌려주는 면들들, 레버리지를 쓰기 용이하고, 정말 이 주식을 간편하게 쓰는 걸 정말 필요한 정보만, 그러니까 디테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는 별로 추천하고 싶은 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워낙 쓰기 편하게 해놨고, 약간 도박성도 있습니다. 또 주식을 도박같이 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기는 여전히 상당하다. 그렇지만 해킹이라든지, 이게 제가 직접 다녀서 좀 뜯겼거든요. 좀 무시 못할 정도로 뜯겨서, 물론 이거를 일종의 피싱이죠. 피싱.
제가 뭐 피싱한 클릭은 아니지만 뭐 그런 류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 돌려달라고 그런 서류도 내서 지금 그런 절차를 좀 밟고 있어서 정말 애증의 로빈후드이지 않나. 조만간 진짜 이 브로커를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도 듭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말은 많지만 여전히 엄청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고 최초의 그런 수수료 없는, 그래서 그런 위력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주식을 보면서. 그럼 로빈후드를 왜 얘기했냐? 로빈후드의 가장 탑50 주식을 봤더니 미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로빈후드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역시 이 로빈후드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는 테슬라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1등이 테슬라고요. 한국도 테슬라가 여전히 보유 주식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2등이 애플이고요. 쭉쭉쭉쭉 보다 보면 7위가 니오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저는 좀 조심하는 편인데, 중국 회사들을 뭐 다들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미국에서의 니오의 인기는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중국 사정을 그렇게 잘 알고, 이런 중국 주식이, 이게 지금 물론 이제 평균을 다시 보긴 해야 되지만 이게 최근 요 한 달간의 평균이거든요. 근데 니오가 당당히 7위에 있어서 지금 중국 주식 중에는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 아마 배터리 수압이라든지 좀 더 고급화된, 그리고 그런 면들을 많이 이름을 알렸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G 다음으로 제일 많이 샀더라고요. 포드 G랑 뭐 거의 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MC는 밈스탁으로 역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이건 전체 미국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이제 로빈후드라는, 근데 로빈후드 가입자가 어마무시하고 일종의 어떤 트렌드를 선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니오를, 이런 미국에서 좀 로빈후드를 쓰시는 좀 젊은 층의 주식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즐거운 소식은요, 이 UCLA 데니스 홍 교수님인데요. 한국 분이 이렇게 테슬라와 또 연관이 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그러면서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AI 데이에 뭔가를 보여줄 법한, 근데 NDA에 걸리셔서 이제 공개를 하긴 힘드시겠죠. 그래서 AI 데이에 저도 그냥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업데이트 한다 그랬는데 바로 또 이런 게 흘러나와서 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됐고, 기존에 아마 AI의 그런 데이터나 뭐 도조 같은 경우는 아는 정도 흘러나온 대로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대로 얘기해서 그렇게 큰 새로운 게 없지 않나 싶었는데, 이게 좀 보면은 이게 칩 같이 보이죠. 아마 테슬라만의 그런 독자적인 좀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간 도조에 쓸 그런 칩이 아닐까라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패키징이거든요. 패키징이 정말 중요한데, 패키징이라는 게 이런 반도체들을 묶는다든지 그 안에 칩들을 잘 이렇게 묶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 온 칩의 압도적인 선두주자가 애플입니다. 이게 애플이 지금 많은 분들이 뭐 5나노 공정이라든지 7나노 공정, TSMC 그런 거는 잘 아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그 숫자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걸 쌓는다라든지 한 칩 위에 이제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묶는 거죠. 이렇게 묶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 안에 있는 파트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었죠. 이거를 시스템 온 칩 하나로 다 묶게 되면은 거리도 가까워지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으면서 굳이 어떤 걸 바꾸지 않아도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훨씬 더 빠른 통신이라든지 대역폭을 가지면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전력 최고의 효율, 거기다가 애플의 그런 OS 설계까지, 그러니까 애플이 잘하는 총체적인 밑에 하드웨어부터 OS까지의 최적화, 이로 인해서 엄청난 성능. 제가 애플의 프로그램과 이런 M1을 쓰고 있죠. 맥미니를 해보니까 이건 정말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가 M1 칩의 TDP를 보니까, 제가 이게 맥미니를 쓰다 보니까 전력 소모량을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M1의 전력 소모량이 말도 못하게
낮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맥북 계열들이 M1 칩셋을 쓴 노트북들이 어마무시한 이 성능, 그 시간을 보여줍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패키징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더 작게 만들기가 사실은 이제 거의 정말 한계에 가고 있거든요. 그게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키징에서는 요즘 반도체 트렌드가 좀 더 여유가 있다. 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면 through silicon via라고 그래서 이건 낸드에서 많이 쓰입니다. 메모리나 뭐 다른 거에서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런 다이를, 웨이브 칩들을 계속 쌓는 겁니다. 쌓고 그 안에 조그마한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이걸 TSV라고 하는데, 그 구멍으로 이제 옛날에 이거 와이어링을 다 바깥으로 했는데 그 구멍에 메탈 로드를 박아서 다 연결해 가지고 통신을 원활하게 하면서 한 이 패키징 안에 여러 칩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작게 못 만들 거면 이걸 쌓자 이거죠. 이렇게 해서 한 칩 안에 집적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죠. 근데 뭐 이것도 사실 그럼 천년만년 좋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계속 쌓다 보면은 정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메탈 TSV 로드를 그냥 뭐 무한정 끝까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TSV가 길어지면은 이게 이제 무너집니다. 이걸 에스펙트 레이쇼, 하이 에스펙트 레이쇼라고 얘기하는데, 다이아미터는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고 싶죠. 당연히 다이아미터는 작게 만들고 이 높이는 길게 만들어서 많은 칩을 넣고 싶은데, 다이아미터가 너무 작게 되면 정말 이 기둥이 무슨 거의 뭐 63빌딩 아니면 뭐 저기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라고 해야 되나? 뭐 높은 빌딩 마냥, 뭐 뉴욕 같으면 월트레이드 센터 타워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올리다 보면은 견디질 못하고 이게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이 다이아미터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럼 지름을 키우게 되면 한 그 칩에 들어가는 면적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어느 선에서는 올려봐야 의미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적도가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얇고 그 지름을 굉장히 작게 만들면서 높이 쌓을까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또 한 가지 재료적 연구 중 하나지만, 이제 이것도 거의 한계에 다다라 있어서, 그래도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미세공정보다도 이렇게 잘 하시고 있지만 이런 패키징이 전체 칩에 어느 정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런 도저에 들어가는 게 어떤 이런 테슬라만의 독자적인 최적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왜냐면 하드웨어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최적화를 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최상의 성능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조에서 그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냥 그런 저만의 추측을 이런 애플의 M1이라든지 True Silicon Via라든지 TSV를 통해서 현재 트렌드가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제 생각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거 계속 얘기했었죠. 이거 오픈한다고 슈퍼차저. 근데 이제 법안이 상세하게 이렇게 공개돼서 분석한 글이 있는데,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러니까 테슬라가 오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법안에 이제 A를 보면은 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돈 받는다, B 가보면 interoperability라고 해서 다른 회사께 이제 충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한 회사 이상당 해야 되고, 뭐 어댑터를 제공해야 되고, 그 맞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세금 들여서 돈을 쓰는 거니까 공공성을 갖고 깐다고 하면은 그걸 지원해 주는 거지, 너만을 위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전기차래도 지원을 못 해주겠다라는 이 이 법안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아무래도 기업의 수장이다 보니까 이걸 미리 알고 결국 우리도 오픈할 의향이 있다. 결국 이 돈을, 그래서 이제 7.5 빌리언 달러라는 거죠. 이거 무려 거의 8조 원에, 한화로 8조 원에 달하는 돈인데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돈에 테슬라가 액세스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오픈하는 신용 반드시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저 돈을 못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각보다 이런 법 규정을 맞춘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그런 프로토콜이라든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픈이 원활히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시일에 빨리는. 하긴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슈퍼차저가 아니라 뭐 레벨2 차저에선 과금이나 이런 거 그렇게 쓰는 거 불편하지 않은데 뭐 관리가 안 될 뿐이지,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도 쓸만한 거 찾았으면 편히 쓰거든요.
근데 거기는 배터리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속도까지는 그냥 무작정 차에다 밀어 넣어도 차에서 그걸 다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모니터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일정하게 계속 에너지를 전달해 주면서 그거에 맞춰서 그냥 과금을 일정하게, 왜냐면 충전 레이트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에러가 없는 거지. 슈퍼차저는 이건 종합 예술입니다. 배터리를 모니터링 하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속도를 낮추면은 쉬워집니다. 그만큼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속도만 낮추면은 오픈하는 거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오픈하려 그러면 타 회사는 좀 낮은 속도로 그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낮은 속도로 오픈한다라든지, 충분히 맘만 먹으려면 어쨌든 이 법안을 보니까 그거에 구색을 맞춰서 오픈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궁극적으로 테슬라 차량이 느끼는 만큼의 정말 그런 편의성을 느끼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또 테슬라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모델 2에 대한 루머 역시도, 이 레이포 테슬라가, 저도 이게 좀 걸리긴 하는데 이분이 좀 잘 맞추시거든요. 그 과거 그런 히스토리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미국 쪽에 바이어스가 돼서 좀 높게 보진 않지만, 이게 좀 하필 또 잘 맞추시는 이분이, 저도 이 트윗을 미리 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걸 따다가, 그리고 다른 뉴스들도 계속 그런 얘기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모델 2를 나오게 됐고, 어쨌든 저렴한 전기차가 나오면 대중화에 어쨌든 힘쓸 테니까 하루빨리 뭐가 됐든 빨리 다양한 테슬라의 라인업을 보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